5월 1일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의무를 다지는 날로 노동자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기본인식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종사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6천 명 증가하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발표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역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5.1%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 임금은 단 1.8% 오르는데 그쳤다고 하니 고용 형태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DI의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 50.4%에 달하지만 부모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학생 비중은 단 15%에 그쳐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 처우를 끌어내리자고 하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보도에도 나왔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한 논의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했을 뿐 구분음선을 넘어 최종안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실무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 합의에 접근하고 있어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시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오늘 10시에도 공무원연금특위 법안 소위와 2시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왔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전제는 대타협임을 다시 한번 밝혀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됐고 이제 6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대표 간 주례회동 등에서 합의한 법안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주거복지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권 규정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아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바닥난 보육 재정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마련되었는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정부가 요구했던 8천억이 아닌 1조를 발행하기로 넓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별도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크라우드 펀딩법 또한 정무위에서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앞 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법과 현재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학생안전법 등의 연계 수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차원의 논의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4월 임시회 처리를 요구했던 법인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요구 법안인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마저 주장하면서 6월 임시회로 넘기자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법안 발목 잡기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도무지 여당 내부에서 합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야 국회 차원의 합의를 주장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누리당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오전 현재 10시부터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1년 동안 140여 차례나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및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병기 비서실장은 연루자로서 반드시 스스로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전 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 기획사정수사의 담당자라는 증언이 있고,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민정수석 교체 등 민정라인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완벽한 독립수사를 위해서는 우수석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등 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항명사퇴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전례와 같이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오후에도 반드시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